너무 이게 막 이럴 것 같다. 뭐 색깔이 뭐 너무 빨갛다. 이런 것도 걸어보면 되게 멋져요. 은근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이 딱 있어. 흠칫하지 않을, 흠칫하라고. 작품 먼저 볼게요. 성함은 이제 강동현 작가님 맞죠? 성함 강동현 작가님. 제목은 히어로즈 저니. 2017년도작. 오이론 캔버스. 인치로 적으셨네? 아, 저기 미국에서 혹시 공부하셨어요? 인치는 미국밖에 안 쓰잖아. 이 더러운 인치법. 아, 정말 지네들만 이게 쓰고. 마일이랑 인치. 아, 정말. Few drops for you. May I get a ship? 프라인드 페이퍼가 뭐죠? 이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On a gloomy day. 알터 에고스. 좀 레퍼런스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엘릭서. 엘릭서가 뭐라 그러지? 게임에서 용어로 많이 나오죠. 마법의 시약? 아, 마법의 시약이에요? 그렇구나. 엘릭서가. 인치니까 이게 크기가 가늠이 안 되네. 이게 몇을 곱해야 되죠? 3.3cm였나? 되게 약간 원시미술 쪽 가까운 느낌도 들고. 약간 마티스랑 약간 그쪽 피카소나 마티스 쪽도 좀 생각이 나요. 그죠? 되게 큰 거 같은데 이것도 이게 트립틱이죠. 그러니까 트립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삼면화라 그래요. 삼면화. 그러니까 세 개의 작품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딱 이게 트립틱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말로 삼면화라고도 하죠. 이거를 삼면화를 많이 썼던 작가가 이제 그 저기 프란시스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이 삼면화 되게 많이 썼었지. 갑자기 페인팅에서 설치로 가셨네. 먼저 확. 근데 그 느낌이 좀 나네요. 이게 이런 느낌이 여기서도 좀 살아 있어. 이런 데서도. 이거는 조그만한 걸로 개별적 작품들이며 다 무제입니다. 모두 1호 크기 나무 판넬의 유화입니다. 또 강렬하네. 빨간색. 내가 물고기였다면. 갑자기 영어에서 한국어로 갑자기 바뀌었네. 2020년 작년에 했던 작업이군요. 머릿고기 한 접시. 머릿고기 하나 주세요. 불편한 시선. 정신 내적 갈등. 이거 센치로 또 바뀌었어. 아, 이거는 저거는 뭐 유학 시절에 뭐 하셨던 것 같네. 그죠? 학생 시절에. 엄청 크네요, 작품이. 나무 틀에 짜지 않은 캔버스의 유화. 그러니까 이게 천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뭔가 아니 이제 그 빨간색 작품부터 뭔가 약간 뭐 멘탈이 조금 붕괴된 느낌이 들지 않아? 이때까지는 뭔가 뭐 공부해서 뭔가 이제 뭔가 나름 이제 공부한 티도 좀 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공부한 티 막 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멘탈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런 씨발 이러면서 작업을 약간 그런 느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되게 뭔가 내면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이렇 중간에 이제 뭐 작년 정도 기점으로 뭔가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친 것 같아. 제2의 자. 제2의 자, 이게 술 먹는 장면이니까. 제2의 자 하면 개 아니 개. 개가 된다. 간재미찜. 그러니까 다 이게 약간 술을 먹네요. 안주, 이런 어? 이런 것들 보면은 머릿고기 뭐 이렇게 안주 위주, 술 안주 뭐 이것도 약간 간재미찜 이러면 약간 안주거리 같잖아. 등가교환. 이것도 약간 그렇고 가오리찜의 희생자. 이것도 안주 같죠? 이게 술에다가 안주 넣고 냄새? 이게 냄새라고 써지는 것 같은데 그죠? 냄새. 발목 절뚝절뚝 절뚝절뚝 울릉도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방관자들 이거 회친 거 아닙니까? 이거 회 같은데 낚시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뭔가 굉장히 술이랑 연관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 후반 이쪽 작년 작업은 뭔가 술이랑 엄청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건 올해죠? 2021년 올해부터. 올해는 갑자기 갑자기 또 뭔가 변했네. 음, 두 파란 나무 사이에 보름달. 나리 분지에서의 기억 파편 나무요. 무덤. 빨간 구름 아래 숲 나무의 유화. 봄이 왔나 보다. 갑자기 자연주의로 빠지. 뭔가 갑자기 따스해지고 있어. 그림이 뭔가 정신을 차린 거지. 올해부터 갑자기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막. 근데 이런 게 되게 보면 되게 신기하게 되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쭉 보여요. 이래서 작품을 볼 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대별로 쭉 보면 그 사람 작업이 어떻게 발전을 해오고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죠 이게.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산불 갑자기 산불.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흰 구름 아래 흰 무덤. 초승달과 무덤. 갑자기 또 무덤이야. 무섭게. 달반, 달빛, 무덤, 어둠 막. 스터디 오브 네이처. 그러니까 약간 약간 막 자연에 대해서 막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종이의 유화. 스터디 오브 네이처. 진짜 변화가 다이나믹하네요. 나랑 비슷한데? 자, 이 정도. 2021. 이것도 엄청 대형 작업이네, 이건 또. 와. 통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걸 안 읽구나. 작가 노트를 한번 읽고 통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작가 노트. 네. 내 25년간의 한국 생활은 표류의 시기였다. 매일 줄 끊어진 부표처럼 정처 없이 떠다녔고, 이는 원치 않던 기억들을 만들어냈다. 그 기억들이 결합되어 트라우마가 되었고, 트라우마가 다시 파괴적인 행위를 야기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마지막이자 가장 강렬했던 방황, 한 달을 거리에서 보내면서 불현듯 마음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는 화마를 잠재우고 나아가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싶어졌다. 그렇게 찾은 미술은 내게 있어 단순한 표현수단 이상이다. 언어가 되지 못해 골마버린 나의 생각들을 캔버스 위에 흩뿌리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들을 한 군데 모아 내 심연의 지도를 완성한다. 내 심연의 지도는 의식과 무의식이 압축되어 만들어지는 세계로 미묘하면서도 규정되지 않은 세상을 보여준다. 때문에 엄격한 기준과 방대한 시간 투자에 기초한 작품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상징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내 트라우마와 일그러진 기억들을 재현하고 나아가 나의 감정적 투쟁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된다. 그리고 색, 모양, 구성, 선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지속적인 소멸적 소거와 포용을 만들어낸다. 시각 언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내 심연의 지도 역시 더욱 정확해진다. 붉은 세계는 이러한 실험 과정 중 하나의 단계이며 나아가 내가 바라보는 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팔레트와 같다. 나는 이제 세계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색부터 차례차례 소거해 나가고 그 결과 붉은색만이 남아 세상을 뒤덮는다. 붉은 세계에서는 분노, 생명과 죽음과 같은 요소들이 대척점에 자리하여 관계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모순적 관계성은 존재와 소멸을 동시에 꿈꾸는 나의 욕구로 확장된다. 나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파편화된 신체를 작품 속에 담아냈다. 파편화된 신체는 개별로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본체에서 잘려나간 이후 썩어 문드러져 사라진다. 이는 의식적으로 죽음을 바라지만 무의식적으로 생존을 갈망하는 나의 자아를 반영하는 듯하다. 또 함께 등장하는 비일상적인 소재들은 우리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킨다. 작품 속 모호한 형태와 경계선은 이러한 나의 방황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던 모순적인 욕구는 생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도 비슷하다. 횟집 앞에 화로조에 갇혀서 가까스로 몇 초의 생명을 연장하는 물고기들과 말이다. 그들은 그곳에 갇혀서 밖에 거대한 생명체가 언제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아직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의미가 남았다는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꾸역꾸역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과 죽음 앞에선 순서가 없다는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보는 것 같다. 일부 작품에 등장하는 텍스트는 이러한 나의 의도를 뒷받침한다. 악몽에 등장할 법한 형태의 단어나 위성어를 배치하여 현실과 그 너머의 경계를 흐려냈다. 그리고 익숙한 알파벳이 아닌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모호하고 비일상적인 감상을 전달하고자 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 목소리가 좀 같이 들리는데 그 스피커를 좀 꺼주세요. 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좀 같이 들리는데 그 스피커를 좀 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막 이중으로 막 들려가지고 유희열. 그거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 소개. 저는 강동현이라고 하고요. 네. 20년, 작년이 20년이죠. 네, 작년 9월에, 작년에 졸업을 하고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네.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어디 네. 뭐 미국에 계신 거예요? 네, 저 뉴욕에서 생활했고, 뉴요커. 아니, 네, 네, 뉴욕에서 생활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거기서, 졸업을 네, 했. 네. 네, 작년에 졸업했어요. 거기 뉴욕에서는 몇 년 계셨던 거예요? 14년부터 20년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5,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꽤 오래 네. 계셨었네요. 네, 1년 정도 휴학했어가지고, 음, 네, 조금 더 오래 있었어요. 네. 그럼 2017년도면 이제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이제 작품을 이건 초반에 걸 하신 거네요, 그죠?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학년 끝날 때쯤에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전에는 이제 그냥 학생으로서 되게 음, 그냥 공부한 느낌으로 되게 그냥 학교에서 흔히 가르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생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했었는데 이제 이때쯤에 좀 뭔가 제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좀 브레이크아웃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게 제가 작품 하는 스타일에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저 작품이. 그래서 어떤 작- 영향을 줬어요? 이 작품? 저걸 시작을 이제 처음에는 음, 주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이제 자기 초상화 이렇게 음, 주제를 줬었는데 학교에서 네네네. 저는 이제 그냥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제 해서 음, 그냥 추상을 그렸다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 지워버리고서 이제 그 추상 표현주의에서 보면 이제 그 사이킥 아토마티즘이라고 이제 그 무의식을 연결해가지고 그리는 방식이 네.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화면 이제 캔버스를 놓고 이제 선 같은 거를 이제 좌우나 위아래로 막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이는 이미지를 표출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를 표출하다 보니까 저런 이미지가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보고 이제 이미지들을 표출하면서 색깔을 뭐 이거 색깔 써보고 저 색깔 써보고 하면서 이제 그게 저 당시에 저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 당시에 처음 한 10개 작품은 다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선을 마구잡이를 그어 놓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제가 누구든지 거기서 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제가 보이는 이미지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저 술병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네, 맞아요. 제가 이 당시에도 되게 술을 많이 마셨어가지고 학교 다니고 뉴욕이 술은 싸더라고. 막 네. 2리터짜리 막 위스키가 막 되게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런 게 막 20불, 30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알코올릭처럼 술 중독초처럼 술 마시면서 학교 가고 술 마시면서 수업 듣고 막 진짜로? 어머. 네,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작가 노트에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너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네.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가정에서 되게 저희 아버지가 술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네네.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되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네, 네. 네. 근데 이제 전 학교에서도 그것 때문에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전 학교도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도 되게 중학교 때는 잘 갔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되게 그 네. 집에서의 그 일도 있고 음, 학교를 가기가 싫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제 음. 고등학교를 거의 졸업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일수 거의 채워가지고 졸업했고. 겨우 졸업을 했다 고등학교를.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안 가고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음, 한 스물 제가 공익근무원으로 갔다 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알바를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찾아야 되니까 이제 찾다가 음, 그림을 찾게 됐긴 했는데 뭐 그 이유는 대충 그런 거 트라우마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음,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냥 그게 있으니 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피하고 싶어서 어떤 좀 방황을 좀 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방황이 이제 어떤 본인의 이제 그림에 어떤 표현이 되는 어떤 그런 된 것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음, 아마 평생 안고 가야 될 음, 문제일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한국에 오신 후 개인적으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을 때보다 이제 그림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게 이제 붉은색 이제 그림으로 이제 뭔가 이제 딱 봐도 보일 정도로 되게 작년에 돌아오셨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그림부터 보니까 빨간색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뭔가 좀 더 약간 더 파괴적인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아, 무슨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네. 변했나? 그게 급변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변화는 없던 것 같고요. 네네. 그냥 그 당시에 제가 그 코로나 터졌을 때가 한국은 좀 일렀는데 미국에서는 한 2, 3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제 음, 단색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음, 이제 음, 색깔 하나를 그냥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 음, 당시에 이제 음. 실험적으로 네네네. 왜 빨간색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빨간색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음, 그때부터 작년에는 계속 빨간색으로만 계속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네, 네. 특별한 그렇게 심경의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눈치챌 만한 건 없었던 것 아, 같아요. 근데 이제 작품이 확 변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내적인 문제는 아니고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일단 시작을 했다. 네네. 음, 아까 작가 노트 있는 생선이랑도 되게 음, 같이 연관되는 저는 색감들이 굉장히 다가오는데 혹시 레퍼런스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빨간색을 쓸 때는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레퍼런스라기보다는 이제 실험적으로 그냥 음, 계속 색깔을 섞어보고 음, 그리고 새로 위에 덧칠해 보고 또 덧칠해 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올려보고 또 음, 올려보고 하면서 그런 그냥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항상. 음. 저 그리신 기법이랄까 습관이랄까 방식이 덧댐 같은데 어떤 생각하신 이미지를 정보로 쌓아가는 느낌입니다. 의도하신 거죠? 라고. 단위도 마찬가지고 아마 미술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똑같은 감정일 것 같은데 생각하는 이미지는 당연히 있는데 네. 그게 항상 나오진 않잖아요. 그게 항상. 그렇죠. 100%가 나오진 않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정말 가끔씩은 제가 원했던 이미지가 한 번에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고 대체적으로 다 그 사이언 프라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덧댐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위에 새로 칠하고 또 음, 지우고 또 칠하고 음, 그런 방식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고 있는 정보들이나 그런 그림들의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게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네, 그건 누구나 당연할 것 같아요. 화가로서는 네네네.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덧댐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더 자신의 이미지에 가까워지려고 이제 수정을 하다가 네. 나온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지우고 덧대고 지우고 덧대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리 작업에 도움이 됐나요? 그 당시에는 도움이 됐어요. 아, 그 당시에는. 아니 도움이라는 거 단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학교 다니고 주말에 이제 일하고 음. 또 학교 가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 힘든 거를 그냥 마취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거. 아, 그러니까 좀 잊기 위해서 내 몸이 너무 네네. 힘드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잊어버리고 잠도 푹 자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그 상태도 작업도 하고 이제 또 일도 하고. 그렇죠. 네. 존경하는 좋아하는 작가는 누굽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그거는. 네. 한 두 명, 한 세 명만 꼽아보자면. 필립 버스턴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네. 그 필립 버스턴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컨템포러리 페인터 중에 그 데이나 셔츠라는 컨템포러리 작가가 있는데요. 음, 그분한테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음, 되게 항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림들 보면. 아까 그리고 한 명이 다나 슈츠라고 하나? 데이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지속성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속성. 뭐든지 하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동기부여가 없고 그걸 지속할 만한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외적으로 뭐 그림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네.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2차적인 화면에서 2차원적인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랑 그리고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맞춰진 균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작가분들의 작업들이 작가님 작업에서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신경 쓰이지는 않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까지는 저는 저는 당연히 음, 어떤 사람들은 미술이라는 거라든지 뭐라든지 되게 순수하게 창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저는 당연하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 재창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역사적인 레퍼런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음, 그거를 만약에 제가 너무 보일 듯이 했거나 아마 그렇게 느껴졌으면 아마 그거는 제 영향 탓이겠죠, 그거는. 하지만 제가 그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걸 베끼는 것도 아니라고 제 스스로 말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그러면 지금도 드시고 계시나요? 지금 먹고 있... 아니, 안 마시고 안, 있습니다. 안 먹고 있어요. 네. 몇 번 드세요? 많이 안 마셔야지. 많이 안 마심. 네, 알겠습니다. 뉴욕에서 활동 안 하시고 귀국하신 거는 졸업 후 비자 만료 같은 현실적인 이유였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들을 주로 작업을 하셨는데 그 감정들을 온전히 대중에게 보여주고 이야기거리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작가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준비 중. 이제 아니, 뭔가 저도 네. 예. 봅시다. 또 정서나 미묘한 심적 변화가 자신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변화를 본능적으로 작업에 영향에 즉각적으로 주는 듯 해요. 무의식이 작가님 작업의 중요한 작업 태도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작가님에겐 특히나 더 비평가나 이론가를 잘 만나시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글을 좀 쓰시는 작품을 약간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비평가나 이제 평론가를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네네. 크리틱 하지 말자고? 왜 크리틱하는 사람 앞에 두고?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크든 작든 작가로서 세운 목표가 있다면 듣고 싶다.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작가들의 꿈인데. 네. 제가 지금 대학교를 25을 갔는데 네. 제가 지금 33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옆에서 빌어먹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 둘 다 이제
아까 저희 초반에 했던 말처럼 작가에 대한 말처럼 이제 네. 안 보이는 길일수록 안개가 짙은 길일수록 더 대단한 거라고 네. 그래서 끝까지 가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다행히도 그분들은 이미 은퇴 준비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제 갈 길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효자 효자 작가. 무의식에 대한 그림, 신체의 한 부분들을 많이 그리셨는데 손이나 발, 특히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트라우마랑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이렇게 트라우마랑 관계가 있는 게 이제 손, 발 같은. 네네. 아무래도 손이랑 발이라는 게 되게 음. 그런 육체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 존재들이어가지고 네.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은 뭐 제가 자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음.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작가라는 직업을 왜 선택하게 됐어요? 뭐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네. 질문이네. 아니 뭐 근데 뭐 어려우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뭐 되게 웃긴 게 이것도 트라우마랑 관련이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네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음. 그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아마 제가 다른 표출하는 직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라는 건 좀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복잡하게 저가 가진 생각들이나 뭐 감정들이나 뭐 음.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대답이 과연 10년 후에 제가 하는 대답이 똑같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달라질 네.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되게 참여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전화를 끊고 이제 한번 네. 크리틱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효자 작가. 어머님은 부모님께 이제 용돈 드리는 게 꿈이다, 목표다 하는 우리 효자 작가 강동현 작가님. 아직도 옆에서 빌어먹을 수 있는 게 예술가에겐 다행인 환경일 수도 있죠. 네, 목표가 확고하시다. 작가님은 작품들이 매우 개인적인 어두운 면에서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는 딱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 딱 이 공부한 그림이잖아.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학교에서 그림 딱 그림. 이게 되게 안정적이야. 그림들이. 이게 보자마자 그런 느낌 딱 들었어. 이 그림 괜찮네 라는 생각 딱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레퍼런스들이 좀 보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 이제 작가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이 표출이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되게 또 좋다, 감각 좋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제 2020년 이렇게 빨간색 작업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파괴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런 시작으로 이제 손발이 들어가고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작품으로 이거 표출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가 굉장히 이제 확실히 앞에 이렇게 공부했던 그림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뭔가 조금 이제 이런 이제 작업적으로 뭔가 디벨롭을 하려고 뭔가 막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막 딱 했을 때 작업이 확실히 달라요. 이미지도 그렇고 뭐 색깔이라던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쪽 붉은색 작업 계열은 굉장히 좀 기억에 확 이렇게 시각으로 확 다가오죠. 근데 그 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슴이 끓어오르는 뭔가 있는 분이시다. 대다수의 작가들이 어둠의 힘을 빌려서 초반에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정리되면서 또 자기만의 맥락 한 줄기가 생기고 특히 동시대 청년 작가들은 더욱 솔직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나 작업에서도 잘 드러나서 좋다. 개인적으로는 그림이 너무 개인적인 게 마음에 걸린다. 직설적이고 날 것인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이 자신에겐 강렬하다 해도 생각보다 제3자에게 흥미를 끌긴 어렵거든요. 물론 작가님 그림이 강렬해서 어느 정도 흥미를 끌고 이야기도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너무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반인으로서 그림을 산다면 왠지 붉은 그림들부터는 너무 감정이 표출되는 게 필터링 없이 나와서 무서웠는데 마지막 작품 좀 고려해야 할 듯하다. 사람들한테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흥을 주는지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변화는 너무 좋은데 정리된 변화가 더욱 다가올 듯하다. 매니아들은 있을 것 같다. 컬렉터들 중에 대놓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은밀하게 감상하는 컬렉터도 있다고. 근데 그 감정도 막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감정의 힘이 다 소진되어야 다음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듯요. 여지껏 봤던 그림이랑 접근 방식부터가 다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관객이 무엇을 받기 원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는 작품인 것 같아요. 에너지는 유지되는 것 같아서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걸 마감 안 하고 적당히 변화하면 또 불씨가 남아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크리틱 시작 아직 안 한 거. 그래 시작했어요. 통화 끝나면 시작하는 거지 뭐. 동감입니다. 완전 소진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표출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버린다기보단 있는 그대로의 감정 표현을 관람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듯. 네, 지금 전시는 좀 해보셨나? 그걸 물어보려고 하다 까먹었다. 강동현님 그 전시는 좀 해보셨어요? 혹시 개인전? 근데 정리를 하려면 전시를 해야 돼요. 예, 개인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앞서 말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작품에 정리가 되는 거는 개인전을 한번 해보면 딱 정리가 됩니다. 개인전 한 번도 못했는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좋아하셔서 학교 내에서 한번 해봤다고. 그거 말고 진짜 오롯이 자기가 갤러리 뭐 이제 공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세팅을 한 그런 전시, 그런 전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혼자 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작품도 어떻게 걸고 DP 방식도 고민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러면은 진짜 문제점들이 속속히 드러나요. 그냥 내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부터 내가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미지 뭐 디지털 이미지로 보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뭐 봤을 때 더 느껴지거나 더 이제 말을 해줄 게 더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은 좀 해보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아가 강하게 개입되는 것이 단순히 대중성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아가 목소리를 키울수록 작품은 객관화가 될 수 없고 결국 나를 제외하면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단지 대중성이 아니라 작품이 타인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미지들만 봤을 때 눈에 들어왔어요. 흥미로워요. 구성도 색도. 물론 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앞으로 좋은 발전 기대됩니다. 후반에 보다 구상적 구체적 이미지들로 들어오면서 궁금증을 더욱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가 노트를 읽기 시작하면서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약간 작가 노트 조금 저도 이제 사이언팡님 말에 동감하는 게 작가 노트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작가 노트에 대한 이견 동감. 작가 노트. 저도 이제 작품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아비규환 이거 나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괜찮은데 이거. 나는 솔직히 이따가 뭐 원픽을 할 건데 작품 하나 꼽을 건데 이런 느낌도 되게 좋아. 이것도 굉장히 작품 좋은 것 같아. 되게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작품은 좀 서양 스타일의 그 추상 표현주의라던가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 영향이 굉장히 많아 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림이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해. 현재로 보면. 근데 이런 작품들 보면 뭔가 딱 오는 느낌이야. 이 장면, 이 작품 보면 이게 진짜 뭐랄까 뭐 감정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뭔가 딱 오는 게 있어요. 이런 그림 보면 그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표현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 되게 일상적이면서 근데 색만 딱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되게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비슷하겠지만 뭐 앞에 안주 접시가 있고 소주 잔이 있고 뭐 소주 병이 있고 그다음 사람이 있고 이 구도라던가 이런 게 되게 뭐랄까 좀 굉장히 익숙한 뷰 구도인데 그게 이제 색깔만 틀어서 뭔가 자신의 표현 스타일로 이게 딱 하니까 되게 뭔가 감성적으로 뭔가 좀 다가오는 게 딱 있는 것 같아. 보통 워딩하기 시작하면 너무 진지해지기 마련이라 그냥 좀 더 가볍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 노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신의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저 작가 노트를 그냥
옛날에 누가 했던 것처럼 이게 일기 형식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일기 형식으로. 야, 이 작품은 뭐 어떻게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 보면 또 그럴 것 같거든. 간재미찜,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던 첫 만남.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런 작가로서 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 뭔가 일기 형식으로 뭔가 되게 재밌게 뭐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너무 좀 어렵게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뭐 하다 보면 깨우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작품을 보다 보면 제가 정말 목표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저 항상 얘기하는 그런 뭐 제임스 터렐이라던가 올라 팔리아슨 같은 작가들은 정말 그냥 내가 저 작가를 목표하고 나중에 저 작가와 동등한 반열에 오르거나 뛰어넘거나 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런 작품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저는 또 좋아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 작품. 나는 정말 절대 못할 것 같은 작품 있잖아요. 그런 작품도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나는 못하니까. 예. 근데 오늘 되게 그런 이게 붉은 작품 딱 보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던가 이런 느낌도 너무 좋고. 근데 붉은 시리즈는 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나는. 엄청 초대형 화면으로 진짜 150호 막 짜리로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이렇게 작업을. 그래서 나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또 내가 못하지만 또 되게 괜찮아 보이는 작품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작품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대형이면 압도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작품은 내가 대형으로 가야 돼요. 그냥 압도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너무 작아 이런 것. 아까 뭐 대형 작업도 많이 하셨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작품을 강동현 작가님 이제 개인전에 딱 왔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개인전 와서 그림을 하나 딱 삽니다. 뭐 안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은 내가 좀 하나 사고 싶다. 붉은 시리즈 중 흰색 가오리가 큰 작업. 제2의 자. 지금 다 빨간색 작업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간재미찜.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던 좀 처음 먹어봐가지고 간재미찜을 이랬던 표현이구나. 처음 시리즈 된 두 번째 거리 노래 들어온다. 생선 좌판 구매하고 싶다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대체적으로 대형 작업이 어울리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특히 초반 작품들 좋다. 머릿고기가 좋다고. 이게 되게 골고루네. 골고루야. 이러면은 되게 좋은 작업 하시는 거예요. 골고루 다 팔리겠잖아 이거. 딱 보면은 전에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작업하면 딱 몇 개 딱 추려지거든. 근데 이렇게 되게 중구난방으로 다 다르잖아. 이 취향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소주잔이 되게 제일 좋고, 이것도 나는 좀 좋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고, 난 이거 좋고요. 그다음 대형 작업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한번 진짜 이게 1.5m에 3m짜리잖아요. 이거 한번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 이게 파워가 대단할 것 같거든. 이게 작아서 좀 그런 게 있기도 한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진짜 사람 크기만큼 이 세로가 이제 사람 크기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화면을 봤을 때 굉장히 이게 파워가 굉장할 것 같고. 집에다 걸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걸 집에다 걸고 싶어. 너무 좋아. 제2의 자. 너무 좋아 이거. 비교한 저 작품 좋다고. 게르니카 느낌이다. 비교하게만 이러는데. 저는 바로 윗작업 머리 잘린 거. 이거? 빨간 건 집에 걸어두기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솔직히 근데 그렇게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걸어두면 또 달라요. 되게 사람들이 저거는 집에 걸기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은근 그런 액자를 잘 해가지고 걸면 뭔가 그 짜세 나온다니까. 저런 작품도 걸어보면
이게 너무 이게 막 이럴 것 같다. 뭐 색깔이 뭐 너무 빨갛다 이런 것도 걸어보면 되게 멋져요. 은근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이 딱 있어. 흠칫하지 않을 흠칫하라고. 흠칫하라고. 어? 딱 보는데 야 작품 너무 센데 그러니까 야 이 정도는 걸어줘야지. 누가 어? 뭐 풍경 이런 거 뭐 정무랑 이러면서 좀 허세 좀 떨고 요새 이런 작업을 딱 거는 거야 이러면서 흠칫 놀라라고. 네. 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작품 너무 좋고 앞으로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강동현 작가님한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전시 아직 개인전도 한국에서는 아직 개인전도 아직 안 해보셨고, 근데 하시면은 분명 되게 좋아하실 분들 굉장히 많이 생기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뭐 작가 노트북 보고 이제 다 뭐 좋습니다. 그것도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자신한테 그 트라우마라는 거를 되게 잘 얘기를 하시게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트라우마가 어떤 나의 어떤 코어가 어떤 그 트라우마인데 그 트라우마가 내가 이 얘기를 꺼내기 약간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됐거나 뭐 안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풀려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라든가 그리고 다 풀렸을 때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또 정리를 또 하고 아까처럼 전시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또 이 전시를 끝나고 나서 더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를 더 발전해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가지들이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본인들이 아까 보면은 너무 잘하실 것 같은 게 뭐 설치도 해보시고 뭐 조형 작업 같은 것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뻗어나가면 정말 좀 그 전시장 안에 되게 풍성하게 얘기가 정말 좋은 얘기거리가 있고 그림 하나하나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되게 작품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티셔츠 작업하면 매니아들 좋아할 것 같다. 다님 유튜브에서 안 유명해. 왜 악담을 하니 너? 왜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저희만 보게. 나만 소중한 작은 유튜브. 나만 알고 너무 인디 유튜버. 홍대병 걸린 유튜버. 홍대병 걸렸다고. 내가 단임 그림 살 때까지 단임 유튜브에서 크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어쩌지? 점점 크고 있던데 내가. 저도 좀 작은 유튜브. 그래도 10만 원 찍자. 정말 10만도 큰 건 아니잖아. 실버까지만 받고 그 이상은 크지 못하게 제가 조절 좀 할게요. 10만까지만 딱 찍읍시다. 10만.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마지막 딱 봐야지. 근데 그 대형 작업도 너무 좋은데. 이게 둘 중에 뭘 사지? 둘 다 사면 되지. 이러면서. 이거 쉬운 방법이. 둘 중에 뭘 사지? 이게 아니야. 둘 다 사면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